제가 어느 댓글에 달리기 출발할 때 탕 하는 화약총이 무엇이든 상관없듯 손님들은 커피 머신기가 비싸고 싸고의 커피 맛을 안 따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인테리어를 투자하는 경우를 봅니다. 자기 건물이 아닌 곳에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처음 창업하는 저는 비어있는 1층 주택 32평을 4,700만 원에 들여 와인바 창업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셀프로 인테리어를 했고 어떻게 비용이 들어갔는지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했던 실수로 인해 2천만 원을 손해보면서 인테리어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미리 알고 가신다면 저처럼 2천만 원을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32평 주택을 와인바로 개조하는데 4,700만 원을 들여 창업하였습니다. 보증금 월세는 오빠가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주택이라 감사하게도 보증금과 월세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대신 30년 된 주택이다 보니 대문, 야외 바닥, 벽, 창문, 화장실까지 공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모아둔 돈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돈 안에서 해결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곳은 인테리어 공사였는데요. 3,19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외벽과 창문, 대문, 현관문을 다 만드는데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옛날 주택들은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평평하게 만들었어야 했고 창문은 오래되었다 보니 보온이 되지 않아 창틀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총 2주의 정도 시간이 걸렸고 디자인은 저희가 직접 고르고 진짜 예쁘게 하는 것보다는 튼튼하고 보급형으로 비용을 맞추자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싸게 한 편이고 이 정도 비용으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남녀 화장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크기는 1평도 안 되게 작게 만들었고 화장실 수도, 타일, 벽 세우기까지 개당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목수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아무리 셀프로 한다고 해도 오래된 주택은 벽이 얇아서 보온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벽에 페인트를 그냥 발라볼까 했었는데 벽이 너무 얇고 습기가 차서 페인트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수 아저씨를 불러 가벽을 두르고 카운터, 수납장, 주방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목수 아저씨 2주 동안 두 분을 섭외한 비용 900만 원, 자재비 150만 원을 들여 가벽을 세웠더니 온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 공사는 320만 원 들었고 3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수도 공사는 화장실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수도도 같이 해주셨고 가스 공사는 처음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꼭 필요한 공사들을 먼저 하다 보니 남은 비용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었기 때문에 직접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재료와 어떻게 비용이 들어갔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거실, 방 4개로 나뉘는데 거실은 카운터로 쓸 공간과 와인 냉장고, 와인잔을 배치하는 공간으로 심플하게 페인트만 바르기로 결정하였고 벽을 두른 나무를 습기를 보호하면서 나무결이 보이도록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스테인리스 6통을 사서 3번 덧칠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작은 무늬 창문을 살려두었다 보니 포인트가 되어서 무난하게 페인트 칠만 해도 예뻤습니다. 주방을 맡고 있는 벽은 나무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계절마다 다르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조명을 거실에는 은은하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간접등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큰 방은 길쭉하고 옆으로 넓지 않은 방이어서 답답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걸레바지 나무 틀을 이용하여 웨인스코팅을 세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붙이고 중후함을 주기 위하여 검은색 페인트를 2번 덧칠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벽이 똑같으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싼 파벽돌 빨간색을 20박스 24만 원을 들여 붙였습니다. 그냥 파벽돌을 붙이는 것보다 조각조각 잘라내서 질감을 살려 붙이는 것이 더 앤틱함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 벽을 다 채워나갔습니다. 양 벽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 파벽돌을 붙인 아랫부분은 웨인스코팅으로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벽이 검정색이다 보니 화려한 조명으로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10만원짜리 샹들리에를 중앙에 설치하고 벽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은 가장 작은 방으로 다른 방에는 페인트로만 꾸며졌기 때문에 포인트 방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화려한 꽃무늬 벽지를 큰맘 먹고 샀습니다. 수입 벽지로 한 줄에 8만 원, 6줄을 사서 첫 번째 방과 이질감이 없게 웨인스코팅으로 아래쪽을 만들고 위쪽에는 벽지로 붙였습니다. 사실 이질감보다는 벽지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이랑 이어진 벽은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문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벽지를 붙이기에는 이쁘지 않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방에서 쓰다 남은 파벽돌을 붙였고 인공 이끼를 5,000원 주고 사서 벽돌 사이사이에 끼워서 만들었습니다. 벽돌과 벽지가 만나면 번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쁘더라고요. 세 번째 방은 남편의 고집스러움으로 만들어진 방인데 이 벽에 이 색깔의 페인트를 꼭 바르고 싶다고 해서 페인트만 8통 사서 3번 덧칠하였습니다.
제일 싼 페인트를 사다 보니 색감이 잘 안 나와서 두껍게 바르느라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지만 남편의 지금까지의 감각을 믿고 열심히 했죠. 바르고 나니까 사진 찍었을 때 색깔이 쨍하게 나와서 이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색으로만 발랐다 보니 벽이 허전해서 당근마켓으로 하나씩 액자와 앤틱 가구들을 사서 꾸몄습니다. 인테리어 싸게 하는 방법? 내 몸을 갈아 넣으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직접 하나하나 만들고 나니까 더 애정이 깊어진 예쁜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주방기기를 샀습니다. 어떤 분이 가게가 망해서 주방기기를 인수한다는 당근마켓을 보고 싱크대, 제빙기, 45바스 냉장고를 중고로 사서 트럭을 빌려와 저희가 직접 들고 배치를 했고 가정용 가스레인지 2구짜리를 사고 와인을 살 때 공짜로 주신 쇼케이스 냉장고를 배치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의자와 탁자는 의자 2개, 테이블 하나 세트가 20만 원 선으로 예산을 맞추고 인터넷에서 구매했고 당근마켓을 이용해 앤틱한 의자 테이블을 저렴하게 가져와서 총 2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와인바를 한다고 하면 카페에는 커피 머신기, 고깃집에는 불판과 후드처럼 대표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것들처럼 큰돈 들일 게 없지만 와인 냉장고 한 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20개가 들어가는 빈디스 제품으로 8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요즘 시세에는 보니까 1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포스기는 어머님이 가게 하셨을 때 쓰셨던 포스기를 다시 사용했고 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인스타로 홍보하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 패스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장사를 했나 싶습니다. 주택가에 있다 보니 손님들이 가게를 너무 못 찾으셔서 돈이 생기는 대로 200만 원 들여 간판을 했습니다. 불편 들어 죄송했었습니다. 메뉴판은 그때는 종이 메뉴판을 만들어서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비용 5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하고 나니까 예산이 별로 없었고 에어컨에 굳이 돈을 많이 들여야 되나 추울 때 잠깐 틀고 여름에 잠깐 틀 거기 때문에 방 3개 거실 하나 해서 1,000만 원으로 설치비 포함 중고로 샀습니다. 돈을 아끼겠다고 가장 싸고 가장 작은 에어컨을 설치하였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6평짜리 에어컨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차가운 바람은 5평 정도 가더라도 히터 바람은 3, 4평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AS 문의를 해도 외국 브랜드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800만 원을 들여 에어컨을 더 설치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에어컨 설치하실 때 꼭 LG나 삼성을 선택하세요. AS 문의 전화도 잘 받고 애프터 서비스도 잘 되는 제품을 써야 운영하실 때 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주방입니다. 여기서 2천만 원을 더 쓰게 만들었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 목수 아저씨를 불렀을 때 주방기기들을 뺀 나머지 모두를 나무로 만든 건식 주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과일과 치즈를 팔려고 했기 때문에 주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매출을 찍는 달에는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도 공사부터 바닥, 벽타일, 후드, 가스 공사를 진행했고 중고로 쓰던 주방기기들을 철거하고 새로 사이즈에 맞춰 주방기기들을 배치하여 주방 리모델링 비용이 총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기간은 2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공사를 2번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주방을 먼저 공사하고 난 후 인테리어와 가구를 들어와야 합니다. 주방은 안 보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공사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신경 써서 동선과 위생에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에어컨은 무조건 LG나 삼성, 좋은 성능이나 디자인이 아니어도 평수 큰 거를 사야 한다. 이렇게 한 달 반 정도를 공사를 해보니까 인테리어 업자에게 왜 맡기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초보 창업자였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예쁘면 되지 공사 같은 거는 알아보고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조금이라도 알고 하는 것과 그냥 시작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제가 했던 창업 준비가 완벽한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 경험을 통한 창업에 관련된 영상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